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스포츠카를 한 대 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디자인도 막 완벽하고 엔진 소리도 예술인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참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그런데 주유소에 가서 가장 값싼 불량 연료를 그것도 막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는 기름을 가득 채워 넣는 거예요. 아이고, 그 비싼 차에다가요. 네, 그러고 나서 고속도로에 차를 올렸는데 엔진이 덜컹거리고 시동이 꺼진다고 막 화를 내는 운전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 차가 왜 이래 하면서요. 솔직히 좀 어리석은 행동이죠. 연료가 문제인 건데요. 맞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매일 저녁 아이들과 마주 앉은 식탁에서 이 운전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싱그러운 4월의 두 번째 월요일입니다.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주제죠.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다들 매일 식사 시간마다 어떤 풍경이 펼쳐지시나요? 혹시 애들이 채소는 안 먹고 자꾸 자극적인 간식만 찾아요. 매번 식탁이 전쟁터인데 어쩌죠? 라며 기쁜 한숨을 쉬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마 지금 이 탐구 시간을 들으시면서 격하게 고개는 끄덕이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요. 네, 그쵸. 다들 겪는 일이죠. 맞아요.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려는 부모의 마음하고 달콤하고 막 짭짤한 것만 찾는 아이들의 입맛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줄다리기가 정말이지 피 말리는 일상이거든요. 진짜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바로 세자녀 지도법 16장인데요. 이걸 읽어보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스포츠카 비유가 딱 떠올랐어요. 우리 아이들의 몸은 그 무엇보다 귀한 영혼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연료가 엉망이면 최고급 엔진도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몸에 들어가는 음식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먹는 식단이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파악해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영적인 삶이나 품성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나 정신 상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보통은 기도나 말씀 읽기 이런 것만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관통하는 아주 묵직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체적 건강은 영적 성정의 기초이다라는 구절입니다. 아, 신체적 건강이 영적 성장의 기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신체를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니라 아주 정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산 기계장치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14절에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건강이 중요한 건 알겠어요. 튼튼해야 씩씩하게 자라니까요. 네, 당연하죠. 그런데 아이가 하원길에 막 단사탕 하나 먹는 게 영적인 통찰력이나 도덕성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매일 육아로 전투를 치르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거창하게 연결하는 건 아닌가. 사탕 하나 먹었다고 애의 영성이 떨어지나 싶거든요. 아주 합리적인 질문인데요.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생각보다 굉장히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과학적인 이유요? 사탕이랑 도덕성 사이예요. 네, 맞아요. 자료에 나타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보면요. 자극적인 음식이나 향료, 그리고 과도한 당분은 아이들의 신경계를 극도로 흥분시킵니다. 혈당이 확 오르면서 흥분하는 그 상태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혈액을 뜨겁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뇌의 자제력을 담당하는 부분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든요. 헐, 자제력이요? 네, 뇌로 맑고 안정적인 혈액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호르몬 폭풍이 몰아치면서 심경계가 과각성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신체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은 도덕적 품행을 해이하게 만든다는 뼈아픈 사실인 거죠. 와, 이거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무심코 줬던 그 달콤한 간식들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차분히 앉아있지 못하고 짜증내게 만드는 흥분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사탕 하나가 영성을 망친다는 게 진짜 비약이 아니었네요. 몸과 마음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도대체 매일 식탁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씨름해야 할지가 가장 큰 숙제겠네요. 사실 그게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죠. 네, 당장 저부터도 아이에게 몸에 좋은 걸 먹이려다 오히려 관계만 나빠져요. 안 먹는다고 막 울고불고 하니까요.
영적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하니 억지로라도 입을 벌려서 먹여야 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식탁이 아이들의 반항심이 개발되는 장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자료에서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거든요. 반항심이 개발되는 장소요? 와, 표현이 진짜 무섭네요. 네, 부모가 이거 몸에 좋은 거니까 무조건 먹어! 하고 강압적으로 훈육을 하면 아이는 음식뿐만 아니라 부모의 가치관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긴 막 먹다 체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씹는 브로콜리가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시간은 억지로 먹이는 강요의 시간이 아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유쾌한 사교의 기회,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억지로 먹이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맛있고 즐거운 건강식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요리하는 부모의 정성과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기차 안 아이들의 일화에 완전히 몰입했거든요. 그 기차 에피소드요? 정말 인상적이죠? 네, 기차에서 아이들이 막 햄이랑 피클이랑 케이크랑 잼만 찾으면서 팝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 좁은 기차 안에서요? 네, 게다가 얼굴은 창백하고 혈색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위장이 막 혹사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극적인 음식들로 위장이 쉴 틈이 없었을 테니까요. 진짜 안타까운 건 결국 그 아이들의 미각이 삐뚤어져서 건강하고 단순한 음식의 맛을 아예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치즈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고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제기되는데요. 과연 그 아이들의 입맛을 망친 것이 아이들의 타고난 본성일까요? 절대 아니죠. 엄마가 처음부터 그런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다면 애들이 어떻게 그 자극적인 맛을 알았겠어요. 정답입니다. 아주 뼈아픈 사실이지만 아이들의 입맛을 망친 건 부모가 제공한 식단입니다. 찔리네요. 저도 모르게 아이 입맛을 버려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목동교회 근처 풍경이 떠오르는데요. 그 교회 앞 시장이나 성도님들이 자주 가시는 친환경 먹거리 상점 있잖아요. 네, 알죠. 고기 채소들이 참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부모가 먼저 아이 손을 잡고 그런 데 가서 다채롭고 신선한 식재료를 함께 고르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 같아요. 토마토도 만져보고 파프리카 색깔도 구경하고요.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아이가 직접 참여하면 훨씬 거부감이 줄어들거든요. 네, 친근감을 유도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망가진 식습관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까요? 네, 소화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식사 시간 외에는 결코 간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 한 조각도요? 밥 먹고 1시간쯤 뒤에 막 사과 한 쪽, 과자 하나 이런 것도 안 되나요?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안 됩니다. 위장에 최소 5시간의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5시간이나요? 만약에 한 3시간쯤 지났을 때 빵이나 과자를 조금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위장이 거의 일을 끝내고 쉬려던 찰나에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소화 과정이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헐, 그럼 원래 있던 음식은요? 제때 소화되지 못하고 위장 안에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위장이 쉬지 못하니까 뇌로 가야 할 에너지를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끊임없이 간식 먹으면 하루 종일 멍해 있거나 짜증을 내는 거였군요. 위장에 과로하느라 뇌가 에너지를 못 받아서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침은 조반, 즉 아침 식사를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을 제일 든든하게요? 네. 밤새 푹 쉰 위장이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고 뇌가 쓸 에너지를 비축해야 하니까요. 결국 식탁에서 부모가 내리는 결정이 아이의 평생 품성을 좌우한다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당장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귀를 한번 기울여 주세요. 선생님, 오늘 이 탐구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한번 짚어주시죠. 네. 부모님 여러분, 아이의 위장은 품성을 빚는 공장과 같습니다. 와, 위장은 품성을 빚는 공장. 오늘 아이가 먹는 음식이 아이의 맑은 정신과 부드러운 성품을 결정합니다. 아이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귀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매일 아이들의 입에 넣어주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칼로리를 채우는 게 다가 아닙니다. 결국 도덕력과 자제력의 원료를 넣어주는 셈이네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처럼요. 네, 부모의 막중한 영적인 의무입니다. 이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우리 목동교회 가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제가 두 가지 미션을 제안할게요. 네, 어떤 미션인가요? 첫째, 이번 주에는 아이와 함께 색깔 채소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동네 친환경 마켓을 활용해서 직접 장도 보시고요. 아, 그거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둘째는 식사 전에 쫓기든 목주 말고 온 가족이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음식이 주는 축복을 깊이 음미하는 시간 가져보기. 어떠신가요? 아주 훌륭한 실천 방안입니다. 그 미션들에 더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들의 식습관만 이야기했는데요. 정작 부모인 우리가 몰래 먹는 야식이나 스트레스를 핑계로 찾는 자극적인 간식 습관이 혹시 아이들에게 자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야식 진짜 뼈를 세게 맞은 기분입니다. 어제 먹은 떡볶이가 막 생각나네요. 아이에게 요구하는 그 자제력을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이번 주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건강한 연료를 넣는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깊은 반성이 듭니다. 자, 이제 차분히 기도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목동교회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 위에 맑은 정신을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생명의 법칙을 따르는 지혜와 인내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음 깊이 있는 탐구 시간까지 가정의 식탁 위에서 건강하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하세요.